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랑캐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11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더 자료는 준비가 됐는데 제가 전화통화가 좀 길어지면서 중요한 분 전화여가지고 이야기 좀 나누다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하한가는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사정도 넉넉지 않을 상황인데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님, 추가항염님, 페리온님, 그리고 괴롭지만 버텨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보기별이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인님께 말씀드렸는데 원칙대로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화이팅이라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또 가는 건 가는 거라 생각하고요. 국내 상장사 중 임상 실패 중단해가지고 1차 평가지표 미충족 직후에 정규장에서 실제 하한가 기록한 대표 사례를 챗 GPT한테 2000년대를 국한으로 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종목, 10개 종목이네요. 코롱트 시즌까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잠깐씩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HLB 당시 모습입니다. 이때 모습이고요. 네, 이때 모습입니다. 리보세나빔 위암 3상에서 OS 목표를 미달했고요. 2일 연속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후 전체 데이터 재해석,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 그 해석이죠. 그 다음에 NDA 기대가 살아나면서 9월 말부터 15일 거래일가 뭐 289% 올랐다고 하는데 86,076억 원, 아니 76원. 예. 그 점한가 두 번째 맞고 마이너스 38%까지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쭉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8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10배가 한 방에 올라간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로 데이터 재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우리한테 조금 가장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은 2019년 8월에 팩사백 가남 삼상 무용성 평가 후 DMC 중단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너네 임상해봐야 소용없어라고 FDA에서 그냥 중간에 드랍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마이너스 41%까지 떨어졌다가 40%그 하한가 점하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세 번 기준으로 14,329원까지 약 46%가 올랐고 밑에서 치면은 한 여기가 5,000원대라고 보면 3배? 3배 조금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2019년 9월에 엔젠시스 3상에서 시험약 위양 혼용 가능성의 결론이 도출 불가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하한가를 두 번 맞고 하한가 맞은 후에 마이너스 28.33%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38.69% 올라서 79,000원 정도까지 89,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그리고는 이제 한 번도 반등 못하고 떨어진 흐름이죠. 네, 하한가는 두 번 연속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3상에서 시험 대조군 차이가 미입증되면서 2일 연속 하한가를 갔고요. 하한가 간 후에 20% 가까이 떨어졌다가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제 도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잠시만요.
신기한 건 이때 반등을 제대로 못했지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여기 64,300원까지 다시 올라온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시트 제형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알로스템이 미후생성 최종 허가 심의 예정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날 2026년 4월 3일날 후생성 품목허가 획득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다른 파이프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뇨성 족부궤양 관련된 게 아니라 알로스템, 이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올리패스입니다. 올리패스는 관절염 통증 2회 이상에서 위약군 통증 감소가 시합력보다 큰 효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죠. 회사에서는 CRO 위약 이상 반응을 제거했지만 약효를 복원하지 못하고 장기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57.99% 최대 상승을 했고요. 하한가를 한 번, 두 번 다녀왔죠. 그리고 20.33%가 떨어졌습니다. 하한가 끝나고 20.34%가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가 92,000원인데 한 18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배 정도 올랐다. 10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리패스는 이때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들어주고요. 그리고 쭉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거래 정지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가 2024년 1월에 후속 엔젠시스 미국 3상에서도 유효성 입증을 실패하면서 다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7.28%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한 128%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한가 맞고 나서 단기 반등으로 한 12.96% 했다가 17.28%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 가까이 올라간 형국이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헬릭스미스 처음 봤던 자리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아스템 캠온이라는 종목입니다. 루게릭 치료제 뉴로나타 R 3상 1차 지표 미충족으로 하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고요. 맞고 나서 그 가격을 한 번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쭉 떨어져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인데요. 얘는 지금 텍시스 코리안가 뭐 그런 걸로 사명이 변경되어 있는데요. BBT877 폐섬유증 이상에서 FVC 개선 실패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맞았습니다. 점한가 5번을 맞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한 달, 2달 정도죠. 2달 정도 마이너스 55%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5번 맞은 자리에서 55%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0%가 한번 상승했고 지금은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인데요. RDN259 유럽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미확보로 하한가 한 방, 두 방 갔고요. 얘도 그 두 방간 자리를 회복을 못하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지입니다. 우리 종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차트들을 이렇게 지금 화면 넘어갈 때마다 영상을 정지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거와 좀 비슷한가? 되게 많죠. 다시 천천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올리패스? 이런 종목이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하한가 맞은 자리에서 57.99% 오르고 오르기 전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떨어진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코아스텐 캐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고요. 파라택시 뭐 코리안가 얘는 456%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얘가 좀 많이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5방 맞고 50%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간.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모습은 HLB 2019년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이후 전체 데이터 재해석을 하고 NDA 기대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BLA 기대감이니까 8,000원짜리가 8만 원을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데 38%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15,000원 잡고 한 40% 떨어졌다 그러면 한 6,000원 떨어지는 거니까 한 9,000원대에서 10배 올라가면 한 9만 원 정도까지 이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9만 원까지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갔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로우 데이터가 나오고 10월에 이제 또 이 10월에 로우 데이터 결과값 나온다는 거는 그 CMO님께서 2, 3개월 뭐 연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해주 연구원이 2, 3개월이면 로우 데이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요거랑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약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게 나온다면 순식간에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우 데이터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안트로젠처럼 이렇게 좀 쉬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하게 상승을 해줘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혹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임상 그 자체가 다른 파이프라인이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티슈진과 가장 유리한 사례를 뽑으라 그랬더니 올리패스랑 헬릭스미스 HLB 2019년 사례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관절염 통증 임상에서 위약군이 시험약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회사는 통상적이지 않은 위약 효과와 시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GC와 질환, 주관적 통증 지표, 위약 이상 반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후속 자료로 약효를 복원하지 못해 주가는 장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제일 안 좋은데 1번으로 가깝고 우리랑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한데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쫄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첫 3상에서 약물과 위약 혼용 가능성이 제기돼 결과 해석이 불가능해졌는데요. 회사는 새 임상을 진행했고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이 새 임상도 망했다. 그래서 첫 임상의 운영 문제를 규명하고 다시 시험한다는 경로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임상을 새로 하더라도 결과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HLB 2019년도 사례. 처음에는 3상 목표 미달로 이틀 연속 하한가였지만 이후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임상 가치가 재평가돼 단기간에 3배, 계열사 저점 대비 7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임상 실패 발표 후에도 추가 데이터가 최초 해석을 실질적으로 뒤집으면 큰 반등이 가능하다는 대표 사례입니다. 한국거래소 2019년 주요 변동 사례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올리패스가 문제잖아요 지금. 위약군이 시험군에서도 더 개선됐고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우리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올리패스의 OLP 1002는 호주 EA상은 위약보다 시험량의 통증 개선 효과가 낮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실패로 평가됩니다. 대상은 무릎, 고관절, 골관절염 통증 환자 59명이었는데요. 얘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통제에 이제 더 가까운 겁니다. 비마약성 이제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고 관찰 기간은 6주, 피하 단해 주사니까 이게 그냥 주사 맞는 거죠. 그냥 주사 맞는 겁니다. 어깨 쪽에 맞는 그 주사인가? 엉덩이에 맞는 주사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웜액이랑 바스 이건 우리랑 또 평가 지표 똑같고요. 6주 후에 나왔는데
위약이 46%, 바스가 44% 이제 통증이 경감되는 게 나왔는데 OLP 1002는 어떻게 됐어요? 21%, 19% 나와서 위약이 무려 2배나 더 좋게 나왔고요. 이게 용량을 높인 고용량에서도 보시면 2배는 아니지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약군이 통증 개선 시험약보다 거의 2배 컸는데 고용량에서도 못했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효과가 뚜렷이 커지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진짜 그러냐? 그래서 뉴스 찾아봤는데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올리패스 위약군 효능 2배, 타이네놀 아닌 CRO 문제 추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1%, 46% 위약군이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가 제시한 설명으로 보면 위약군에서 의학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고호 반응이 나왔고요. 타이네놀 등 구제 약물 사용이나 다른 진통제 복용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CRO의 환자 관리나 임상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CRO 실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하는 문제와도 좀 비슷한 문제가 섞여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임상 전문 병원에서 그 임상 맞은 사람들이 임상한 사람들이 결과치가 너무 좋다. 결국 이 문제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이네놀 사용 기록만으로 위약군의 높은 반응이 설명되지 않았고 CRO의 중대한 오류가 실제로 입증됐다는 후속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죠. 일상에서 이미 당시 통증이 70% 이상 감소한 환자 8명 중에 5명이 위약군이었대요. 이거 완전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70% 이상 통증이 감소했는데 그 사람이 8명인데 이 중에 5명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위약이었다 그러면 이상을 왜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한 건지 임상 하나도 모르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올리패스는 망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패스 결과는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최고가가 17만 원이었는데 현재 3,300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이거 로우 데이터 결과가 이제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10월 결과까지 같이 좋은 결과면 이것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반등하거든요. 대신에 줄줄줄 흐르는 이 HLB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2달, 한 달 반 정도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린다. 왜 무슨 시간이 걸리냐? 로우 데이터 재해석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10월에 또 결과 나오는 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기대감과 공포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흐름이 위로 이렇게 간다? 갈 수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큰 반등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일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다 보면 HAB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고요. 얘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번 올랐고 얘도 떨어졌다가 올랐고 떨어졌다가 못 갔고요.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랐고 물론 여기 기점으로 보면은 이 기점으로 보면은 여기도 반등이고 여기도 반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참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뭐 종목이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두 생각을 하고 반등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벌써 2번이나 지금 나왔죠. 안트로젠이랑 코아스텍 해몬 9개 중에 10개 중에 아니 9개 중이죠. 9개 중에서 두 종목은 반등을 안 했다. 두 종목은 반등을 안 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종목은 10배 갔다. HLB죠.
나머지는 뭐 한 400%간 것도 있고 200%간 것도 있고 요렇게 된다. 얘가 이제 456% 갔죠. 브릿지 바이오. 얘도 한참 한 달, 두 달 가까이 기다가 마이너스 55%를 뺐습니다. 점한가 맞은 자리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갔다라는 점. HLB 테라피스도 못 걷네요. 3개네요. 9개 중에 반등 다운 반등 못하고 내려간 게 3개. 그 다음에 400% 10배짜리 4배 10배짜리 종목이 2개. 4개가 이제 뭐 좀 올라간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한가 풀렸다고 끝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